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평원 교수님께서 개발하시고 교육 현장 적용까지 마친 공학토론의 절차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탐구한 거북선 내부 구조 논쟁을 먼저 소개한 후에 교차조사 공학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수십만 명이 토론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토론대회는 일종의 스포츠 경기처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대회를 개최해왔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왜 토론대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토론의 형식은 국어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어 선생님들은 토론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을 지도하는 국어 교사 대부분은 아카데미 토론대회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경험하지도 않았던 아카데미 토론의 형식을 배워서 가르쳐야만 하는데요. 실제 전투를 경험하지 못한 훈련소 교관이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신병들을 훈련시켜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아카데미 토론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링컨 더글라스 토론, 칼 포퍼 토론, 의회식 토론, 세다 방식 토론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이죠. 복잡한 토론 절차에 기겁한 학생들은 토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만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토론 대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토론에서 다루는 논제들이 대부분 인문계에 치우친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사형제 찬반 논쟁과 안락사 허용 논쟁, 환경 보존 문제 등은 더 이상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내세우는 근거들이 모두 예측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너무나도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토론대회 역시 논제가 대부분 인문계에 치우쳐 있습니다. 소수의 이공계 논제 역시 환경이나 유전자 변형 등 바이오 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아카데미 토론이 인문계열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면 이공계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공학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요? 공학 토론은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놓고 논쟁하는 것인데요. 주장의 근거로 주로 수학이나 과학 지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토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공계까지 확장한다고 해서 수학 이론이나 과학 이론을 놓고 논쟁하는 과학자의 학술 토론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수학 토론이나 과학 토론이라 부르지 않고 공학 토론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죠.
2층 구조 거북선의 장점은 배의 무게중심이 낮아 복원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잦은 개조로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복원력이 약해진다는 지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원력이란 무엇일까요? 복원력은 기울진 배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힘입니다. 배는 중력과 부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물에 떠있게 됩니다. 배가 기울어지면 무게중심 G는 그대로지만 부력중심 B가 기울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무게중심 G와 부력중심 B 사이의 수평 거리가 바로 복원력의 크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상황에서 더 큰 복원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층 구조 거북선과 3층 구조 거북선을 비교하면 무게중심 G가 낮은 2층 구조 거북선이 3층 구조 거북선에 비해 무게중심 G와 부력중심 B 사이의 거리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층 구조 거북선에 더 큰 복원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부력중심 B에서 수직으로 올린 직선과 거북선의 중심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메타센터 M입니다. 메타센터는 회전 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타센터 M에서 무게중심 G의 값을 뺀 거리를 GM이라고 합니다. GM 값이 작으면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게중심 G가 메타센터 M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GM 값이 마이너스이므로 배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됩니다. 2층 구조 거북선의 약점은 한국식 노를 젓는 격군과 활이나 대포를 쏘는 전투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2층 구조 거북선이 적과 교전할 때에는 격군들이 전투원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동 중에서는 전투원들이 격군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3층 구조 거북선은 격군과 전투원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판옥선에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점도 3층 구조 거북선의 장점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흔들리는 배의 복잡한 운동은 6개의 운동으로 분해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흔들리는 배의 운동을 구현한 시뮬레이터를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배의 운동을 꼼꼼하게 분해하여 따져보고 매스매티카와 같은 수학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치 해석을 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포를 발사할 경우 발사하는 순간 화포의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초기 상태의 변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원거리 포격의 정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거북선의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탐구하거나 실험 고고학적 방법으로 추론하는 것 이외에 공학적인 사고에 입각해 비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층 구조 거북선의 건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추론하고 3층 구조로 건조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증가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거북선에는 얼마나 많은 목재가 필요할까요? 학생들은 거북선을 여러 개의 모듈로 분해한 후 현대조선공학에서 선박의 면적 계산에 사용하는 수식을 활용하여 거북선 제작에 필요한 갑판과 벽면의 면적을 계산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계산에 따르면 거북선을 2층 구조로 만들면 3척을 건조할 수 있지만 3층 구조로 제작할 경우에는 2척밖에 건조할 수 없게 됩니다. 건조 비용과 더불어 따져보아야 할 것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목선은 썩기 마련이므로 주기적으로 개조를 해야 합니다. 3층 구조 거북선의 유지보수 비용은 2층 구조 거북선에 비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거북선 건조에 필요한 목재 제작과 유지보수 비용들을 계량적으로 따져보면 2층 구조 거북선이 3층 구조에 비해 더 실용적입니다. CD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거북선 내부 구조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의 진행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거북선 구조 논쟁에 관한 CD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2층 구조가 타당하다입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거북선은 2층 구조입니다. 3층 구조일 경우 무게 중심이 높아져 복원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복원력은 배의 높이뿐만 아니라 배의 폭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배의 폭과 복원력의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거북선은 3층 구조입니다. 무게중심이 높아져 약해지는 복원력은 배의 폭을 넓혀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거북선의 폭은 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 기록은 조선 후기의 기록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폭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거북선은 공격선이므로 같은 공간에서 노를 젓고 공격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북선은 2층 구조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이동하면서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면 공격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동하다가 잠시 멈추고 포격하는 방식이라면 공격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거북선은 공격선이므로 노를 젓는 공간과 포를 쏘는 공간을 분리해야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거북선은 3층 구조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현대 군함들도 이동하면서 한 포를 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 되도록 정지 상태에서 한 포를 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거북선의 화포와 현대군함의 함포는 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반론에서는 수기 시간 3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3층 구조 판옥선도 노를 저으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판옥선의 복원력에 문제가 없다면 판옥선의 지붕만 씌운 3층 구조 거북선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두꺼운 소나무 판자들로 씌운 지붕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철갑 개판이었을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거북선 철갑설은 정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판자로 만든 장갑설이 정설일 경우 개판의 무게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또 흑색 화약을 사용하면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2층 구조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노를 젓고 화포를 쏘는 과정에서 화약 연기 때문에 격군들이 질식하게 됩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거북선 중앙은 2층과 3층이 뚫려 있었습니다. 3층 구조라고 해서 화학연기에 질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은 전투 과정에서 판옥선이 복원력을 상실하여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장계를 올린 바 있습니다. 판옥선의 복원력이 약하기 때문에 따로 제작한 것이 돌격선 거북선이 아닌가요? 거북선은 판옥선보다 복원력이 좋아야 합니다. 따라서 거북선은 2층 구조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제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2층 구조가 타당하다에 관한 시드, 즉 교차조사 공학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